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 군용 차량들이 보이고 총성이 들립니다. AP통신은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벌어졌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전 끝에 체르노빌 원전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getting no licks in the band. Legacies. 안녕하세요. 아카로시아 TV 나레이터 용식이입니다. 먼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저도 구독자 50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작자 본인이 지식이 짧고 배움이 모자라 많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 못해 중심 컨텐츠도 없고 영상의 질이 낮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바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을 길게 내다보며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정말 구독자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드리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편의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바 자주 들려주셔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 많은 뉴스와 유튜버님들께서 다루고 있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소견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나 국제역학 같은 높은 수준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다른 분들이 다루지 않는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비전문가가 분석하는 것인 만큼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미래 예측 부분에서 이렇게도 생각하는 이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영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마침내 같은 민족인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고야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는 나치 독일을 상대로 혈맹의 관계로 피를 나누며 독일과 수많은 전투를 같이 치렀고 비록 지금 친러시아니 친서방인이 나누고 있지만 이들은 같은 범슬라브계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아집과 같은 푸틴의 야망으로 전하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 전쟁 뉴스를 들여다보면서 무조건 푸틴만 탓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일각으로 본다면 마치 제2의 냉전시대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이거나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이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주요 선진국들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EU라는 거대 경제 공동체, 군사적으로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나토라는 거대 군사조직으로 뭉쳐있으니 이들이 점진적으로 동진을 거듭하니 나름 독재자로서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푸틴이 공포를 가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며 독립국가의 길을 걷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수백 기나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전차와 수십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나름 군사강국이었는데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이유나 나토 가입을 상정하는 달콤한 유혹을 했고 이는 러시아의 푸틴으로 하여금 점점 고립되어가는 러시아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왜 전쟁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얼치기 러시아군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2014년에 러시아는 예전 마치 선심 쓰듯 주었던 크림반도를 무력 침공하여 거의 무혈점령한 바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횡포가 그러하듯이 마치 제 집 안방 들어가듯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푸틴에게 큰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력들 그 어느 누구도 큰 제재를 가하지 못했으며 푸틴이 그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유럽이나 서방 세력의 군사력이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건 많은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미국에 떠맡기고 최소한의 군비만 갖추고 경제 성장이나 복지에만 올인한 결과 전 유럽을 통틀어도 전차가 800대가 채 되지 않고 즉시 가동 가능한 전투기가 100여 대에 불과하며 독일 같은 경우 대대급 이상 훈련을 안 한 지가 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을 유럽에 갖다 놓으면 러시아도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유럽 군대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높은 군사력이라고 한다니 지금 현재의 유럽 군대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러시아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러시아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아니나 다를까 온 유럽 국가가 입으로만 지원을 외치고 그나마 미국만이 제대로 된 군대를 폴란드니 루마니아니 후방에 배치할 뿐 겨우 무기나 지원하고 방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결심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러시아를 보며 과연 중국이나 북한은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북한이야 뭐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위협이 안 되는 듣보잡이라고 치고 중국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아니, 정확히 말해서 중국은 오랜 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만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중국은 대만을 가지고 싶어 하죠.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력이 일취월장으로 올라가는 시절에는 대만 따위는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헌데 지금처럼 미국을 위시한 큰 강대국들이 중국을 적대시하고 수많은 경제 제재와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큰 돌파구로서 양한 전쟁을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러시아의 횡포의 주변 강대국들이 이렇다 할 액션을 못 취하니 중국도 큰 착각에 빠져서 자신들이 마치 러시아인 줄 행동으로 나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랑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중국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동맹이나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는 깊은 이해관계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과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큰 동맹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소원한 관계였었죠. 하지만 미국과 대만은 군사적 동맹관계이며 아시아의 큰 교도보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3대 중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더 지나면 몰라도 솔직히 지금의 중공의 군사력으로는 미국의 털끝도 못 건드린다는데 500원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핵무기, 핵전쟁, 운운하시는데 생각들 좀 하시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핵 강국도 선방으로 절대로 핵을 쓸 수 없으며 다 같이 죽자는 지구 자멸의 각오 아니고서는 절대로 핵을 먼저 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터지면 가장 먼저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으로만 무조건 싸우자고 조약 맺고 시작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핵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설령 전쟁에 승리한다고 해도 방사능에 오염된 땅은 얻어서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핵은 전쟁 억지력에 준할 뿐이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무기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은 중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큰 착각에 빠져 양한 전쟁을 일으킨다면 안 그래도 아프간이니 유럽이니 많은 체면이 상하고 있는 미국이 전 국력을 동원해 중국을 공격한다면 그리고 그게 일본, 대한민국, 호주, 기타 동남아 국가들과 한방을 보여주는 인도까지 들고 일어난다면 과연 그 기세를 중국이 막을 수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중국은 이참에 쪼개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556국 시절이 제일 평화로웠으며 뭉쳐있으면 온갖 민폐와 지구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쓰레기 국가였음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은 나비 효과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차 대전은 세르비아의 한 청년의 분노로 시작되었고 2차 대전은 화가가 될 뻔했던 사이코 히틀러 한 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지전으로 끝날 것 같은 러시아의 도발이 중국에게 큰 착각을 주어 전 세계가 전화에 휩싸이는 큰 어리석음을 중국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류의 어리석음은 100년마다 되풀이된다고도 합니다. 온 인류가 전화를 겪은 지 100여 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중국이 코로나를 퍼뜨려 온 인류를 위협하고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도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드리며 불굴의 의지로 결코 침략자들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미연하게 잘 대처하시라 말하고 싶습니다. 버티십시오. 미국과 유럽이나 서방국들이 온갖 삽질을 하고는 있지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꿋꿋하게 버티며 온 국민이 나서서 침략자들과 싸우고 있으면 반드시 후방국들이 팔을 걷고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입니다.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불굴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파이팅! 이상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용식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tried so